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마주한 인간들을 그린 그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수리코프의 친위병 사형날의 아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리코프의 작품 친위병 사형날의 아침입니다. 붉은 광장의 공개 처형 장소였던 로브노이 메스터에서 죽음을 앞둔 친위병들과 그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다스타옙스키는 장편 백치에서 총살 직전까지 갔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무시킨 공작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옮겨놓았습니다. 세 번째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모든 죄수들 앞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는 남아있는 5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정리했던 거지요. 우선 동료들과의 작별에 2분을 할당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할당했습니다. 동료들과 작별을 고한 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2분이 찾아왔지요. 그렇지만 이 순간 그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만약에 이대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생명을 다시 찾는다면 그것이 영원이 아닐까? 그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때 나는 매 순간을 1세기로 연장시켜 아무것도 잃지 않고 1분 1초라도 정확히 계산해서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 결국 그의 이런 상념은 독한 마음으로 변하여 차라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총살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났다고 수레했습니다. 다스타옙스키는 비밀단체였던 페트라옙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총살 집행 직전에 황제의 칙령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 유형을 떠났었죠. 작가는 운명적으로 살아났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분 1초까지 계산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노름에 빠지기도 했고 그 빚 때문에 영원히 남을 작품들을 항상 시간에 쫓겨서 써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정리하는 다스타옙스키를 보면 역시나 대작가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모두가 한 번 맞는 죽음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실리 수리코프는 친위병 사형날의 아침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수리코프의 첫 번째 대작이었으며 뾰트르 시대 때 친위병 반란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뾰트르 대제는 권력을 잡자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친위병들을 정규군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자 정규군으로 편입되지 못한 기존 친위병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번 봉기하였고 1698년에 마지막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은 위풍당당한 친위들의 모습입니다. 뾰트르 대제의 누나 소피아 공주는 황위에 오르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잔혹하게 진압당합니다. 결국 소피아 공주는 1704년 47세로 죽을 때까지 너버드비치 사원에 유폐당하였고 봉기에 참여했던 친위병들은 색출되어 처형당하였죠. 뾰트르 대제는 소피아 황녀의 방 창문에 매일 친위대의 시신을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림은 렛빈의 소피아 황녀라는 작품입니다. 창문에 어렴풋이 사람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소피아 황녀의 앙당문 입과 표정이 권력을 빼앗긴 황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98년에 최초의 친위병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뾰트르 대제가 직접 5명의 친위병의 머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7명을 처형하였는데 1698년 9월부터 169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182명이 처형당하였습니다. 601명은 태형을 받고 낙인이 찍힌 후 유형에 보내졌죠. 거의 10년간이나 반란의 여파로 처형이 계속되었고 그 일로 사형당한 사람이 2000명에 달했다고 하니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림에서 말을 타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뾰트르 대제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던 이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잔혹하고 위풍당당한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검은 수염의 친위병은 화가의 외삼촌인 스테판 페트로비치 또르고신이었고
여인들은 화가의 고향인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친위병 노인은 70세 정도의 시베리아 유형수였고 붉은 수염의 친위병은 고향의 묘직이었습니다. 그림 속 수레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뾰트르 대제의 모습은 친위병 사형을 목격했던 오스트리아 대사의 비서 꼬르브라는 사람이 모스크바 여행 일기에서 묘사한 것을 참고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꼬르브는 이 책에서 1698년 10월 10일 야우즈 강변 프레아브레젠스커의 마을에 있었던 처형 장면을 묘사했는데 수리코프는 장소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수리코프는 그림 제목을 친위병들의 사형들의 아침이라고 복수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처형이 한 번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뾰트르 대제의 개혁이 긍정적인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희생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죠. 물론 친위병 반란이 민중 반란은 아니었지만 뾰트르 대제의 무리한 개혁으로 희생당한 어머니, 아내,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코프는 처형 장면 자체를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성 바실리 사원을 배경으로 붉은 광장의 황제 칙령 발표 장소인 로브조의 메스터 옆 사형장 쪽에 있는 친위병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비가 자주 오는 가을밤이 지나고 동쪽이 막 밝아오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푸르스름한 정경 속에서 광장에는 아직 보랏빛 안개도 다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둑한 아침이라 사형수들의 흰 셔츠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촛불은 빛을 발하며 불안한 음영을 떨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어찌할 수 없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몇 분이죠. 화폭 왼쪽에 붉은 모자를 눌러쓴 붉은 수염의 친위병은 손이 묶여있고 발도 족쇄에 채워져 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적을 향해 달려들 태세로 칼을 든 것처럼 날름거리는 촛불이 이글거리는 초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는 크렘린 벽 옆에 준엄하게 말을 타고 서 있는 뾰트르 대제를 향해 꼿꼿한 시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신하는 뾰트르 대제는 냉혹하고도 오만한 시선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죠. 어깨에 붉은 상의를 걸친 검은 수염의 친위병은 포획당한 짐승처럼 침울하고 의심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그를 달래고 있죠. 하얀 수염의 늙은 친위병은 가까워오는 사형에 대한 공포로 의식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넋이 나간 듯하고 주위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교수대로 끌고 가고 있는 친위병의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고 머리는 무겁게 떨어져 있습니다. 땅 위에 이젠 필요 없는 윗도리와 모자가 버려져 있고 손에서 떨어진 초의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초도 꺼져가고 삶도 이제 꺼져갑니다. 젊은 친위병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의 가슴에서 절망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손을 뻗어 엄마에게 매달린 소녀는 얼굴을 엄마의 옷자락에 묻었습니다. 수레바퀴 옆에 한 친위병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파가 아무 기운이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는 흑빛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 옆에 주먹을 쥔 소녀가 공포에 휩싸여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어두운 군중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보이는데 마치 광장 전체로 소녀의 외침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수레 위에 선 친위병은 겸손히 고개를 숙여 사람들과 작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없이 늘어진 몸과 꺾인 고개가 마치 이미 교수형 당한 듯한 모습으로 그들의 운명을 예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수리코프가 화폭의 중심에 그를 배치한 것은 되돌릴 수 없이 다가온 죽음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맞이하며 남은 자들에게 이별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바실리 수리코프는 1848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리코프의 가문은 까자크계였다고 합니다. 수리코프는 1869년 고향을 떠나서 상트페테르 예술 아카데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1875년 졸업작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황제와 그의 여동생 베르니케 페스트 총독 앞에서 믿음을 설파하다란 작품으로 1급 공식 화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듬해 모스크바로 가서 1878년까지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사원 벽화 채색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자화상입니다.
수리코프는 역사화를 주로 그렸으며 러시아 민중예술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아브람체보 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부터 1907년까지는 이동전람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1908년부터는 러시아 예술가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했죠. 러시아의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한 그의 작품들은 많은 후배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16년 그가 사망한 후 수리코프의 이름을 딴 모스크바 수리코프 예술 아카데미가 생겼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레핀 아카데미와 함께 러시아의 양대 미술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이죠. 사진은 수리코프 예술대학입니다. 수리코프의 친위병 사학날의 아침은 울부짖든 포기하든 결연한 자세로 맞서든 의식을 놓아버리든 겸허히 받아들이든 간에 죽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리코프가 그림에서 묘사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자든 돌아가는 자든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아닐까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